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속도 인상에 대한 부분 속도가 좀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 상태지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고용이라든지 물가 같은 그런 지표들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어떤 전략들 취해야 될지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나스닥만 좀 오르고 혼조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전일 이제 급등 후에 이제 숨고르기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5% 하락, 나스닥은 강보와 S&P 500은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넷플릭스가 3.7% 상승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4.1% 상승, 로블록스가 5.5%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더나가 3.2% 상승했고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4.8% 상승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스노우플레이크가 7.8% 상승, 쇼피파이가 6.1% 상승, UiPath가 3.6% 상승, 아스펜 테크놀로지가 3.9% 상승, 포티넷이 4.2% 상승, 시놉시스가 5.4%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6% 상승했고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5% 상승했습니다. 모두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9월 상승폭보다 소폭 둔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23만 5천 건이었습니다. 뉴욕 여느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오른 방향으로 가는 신호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로 연준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기에는 몇 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율보다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저점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소비 압박과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악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피보 신호를 이제 보낸 후에는 연말에는 4,200선 S&P 500 기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예일레리언 고문은 지금 파월의 발언이 증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통화 긴축에 더 큰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통제 목표 달성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23년 내년에는 소형주 아웃퍼폼이 나타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 주말을 앞두고서 소폭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됐고요. 볼만한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지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좀 인플레이션 상승이 둔화되고 있나 봐요. 네, 일단은 좀 정점은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소폭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보다는 아직까지 많이 높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의미한 대로 속도 조절에는 계속 무게를 줄까요? 그렇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파월이 발언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두세 번 계속적으로 발언을 한 상태인 만큼 네. 스탠스는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지표에 따라서 당분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내년 1분기까지는 올려놓은 다음에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또 하회했네요. 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좀 탄탄하게 나오나 봐요. 일단은 예상치는 하회했는데 네. 계속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직한 구직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계속 기업들이 감원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역시 고용은 좀 탄탄하게 받쳐지는 이유는 화이트 컬러에만 지금 감원에만 집중돼 있어서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서비스업 쪽에서는 아직도 이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자리의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연은 총재가 또 인플레이션이 오른 방향으로 가는 신호를 봤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게 뭐 인플레이션 정점을 봤다 이런 말인가요? 네, 일단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원자재 가격 그동안에 이제 원자재 가격과 이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가해왔는데 이것들이 이제 하락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는 인사들도 계속해서 좀 속도 조절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리안츠 측에서는 뭐 연준의 통화 긴축에 좀 큰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은 파월 발언에 증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환호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에 다가가기에는 더 어려워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이 일단 조금씩 둔화는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목표치까지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JP모건 측의 이제 의견을 좀 본다면 뭐 저희도 계속 예상을 했다시피 12월에는 조금 랠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좀 쭉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내년 초 이후에는 결국엔 여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안 좋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뭐 연말 앞두고 가을서부터는 조금 차츰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어두운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한 달 동안 12월에 산타 랠리는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소형주들에 대해서 내년에 아웃퍼폼이 좀 나타날 것이라고 봤는데 좀 어떤 섹터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섹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소형주가 지금 대형주 대비 더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에 큰 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금 반영한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내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원위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증시가 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증시 저점에 도달하면은 해서 이제 소형주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대형주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S&P 500 같은 경우 대형주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상승률 한 5% 정도로 잡고 있는데 러셀 2000 중소형주 위주로 거래되는 지수는 내년에 약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24년에도 이어질 시에는 중소형주는 여전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소형주가 조금 더 반등이 빠르게 좀 큰 수익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랑 연동해서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별 종목들 가운데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이 코스트코가 판매 속도가 좀 둔화됐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 소비가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소비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꺾여져 내려가고 있고 지금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해놨던 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동안의 소비도 좀 유지하고 경기 침체 시에도 소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축을 꺼냈다 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만큼 부유층 이외에는 결국엔 소비는 점점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소비주들의 주가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중국에서 이제 대도시 측의 방역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살짝 좀 풀어주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차이나 리스크도 조금 사라질까요?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아이비들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측도 있고 하반기로 보고 있는 측도 있는데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시도로 이제 점점 그렇게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중국 리스크는 그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잖아요. 그렇게 네. 본다면은 결국엔 뭐 시장에서도 이제는 이런 얘기는 결국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한적인 이슈로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좀 줄어들었어요. 선물 시장에서 매도도 좀 나왔던 것 같고 외국인 측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눈치 보기 장세 예상하신다고요? 그렇죠. 뭐 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나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제 선물에도 만계약 순매도가 나왔어요. 대신 주식시장에서는 뭐 소폭 몇백억 정도, 한 300억 정도만 코스피에서 샀는데,
선물 순매수를 대량으로 거래를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날 당일의 주가 상승 하락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국내 증시의 흐름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올해 결국에는 한 4, 5월서부터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정 기간을 두고 같이 한꺼번에 반영하든가, 한꺼번에 상승분은 한꺼번에 반영하고, 하락분은 한꺼번에 반영하고, 좀 그렇게 그럴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그날 등락을 국내 증시에 대입하기보다는 조금 기간을 두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같이 반영을 하고,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또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월가 측에서 사실 내년에 한국 증시가 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이쪽에서 좀 더 한국 증시를 주목해보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럼 글로벌 증시랑 다르게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괜찮을까요, 내년에? 국내 증시가 아니라 11월 달에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대비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서 상위권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대만하고 중국. 이쪽이 더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는 그쪽이 한 11월 달에 한 11%? 12% 정도 올랐어요. 국내 증시는 한 7% 정도밖에 안 올랐고,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전체적으로 좋게 본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아시아 증시를 좋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주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1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또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까지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고요. 국내 증시 오늘 마지막까지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